예.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이제 탄성력에 대한 건데, 아까 우리는 중력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력은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위치에 상관없이 일정한 값이 일정한 방향으로 작용을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동력학에서 자주 다루는 힘들이,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2학년 대상이기 때문에 배우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력 배우고요. 그 다음에 탄성력. 그 다음에 뭐 정 배운다면은 마찰력 정도? 뭐 이 정도 배울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저기 19장 가면 조금 이것저것 더 배우는데 우선 이 정도예요. 그러면 중력은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 다음 탄성력이 조금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벽이 있고요. 스프링이 있고 어떤 물체를 달아놨어요. 질량의 물자리. 바닥면이 마찰이 없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체를 잡아당겼다가 탁 놓으면은 스프링이 이쪽으로 가는 힘을 주겠죠. 항상 여러분들이 스프링 가지고 움직여 보면은 알겠지만은 스프링이 가해지는 힘은 여기 플러스 X 방향이에요. 스프링이 가해지는 힘은 운동의 변위의 반대 방향으로 가해지죠. 스프링을 늘리면은 압축되는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고, 스프링을 압축을 하면은 다시 펴지는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탄성력은 지금 X방향 변위에 대해 얘기하자면은 뭐 여러분들이 스프링을 사선으로 건다거나 하는 건 별개 문제고요. 이렇게 걸었을 때는 탄성력은 마이너스 kx i라고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k는 스프링 상수, 뭐 탄성계수 그런 식으로 많이들 부르고요. 얘는 뭐냐면은 스프링을 1m 늘리는데 몇 뉴턴의 힘이 가해져야 되냐라는 비례 상수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스프링은 여러분들이 길이를 많이 늘리면은 거기에 비례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는 힘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중력하고 조금 다른 게, 중력은 위치에 상관없는데 탄성력은 위치에 대한 함수다 라는 거. 이거 안 지웠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를 잡아당겼어요. 원래 위치는 여기였는데 X만큼 잡아당겼다가 놓는다고 칩시다. 중력은 그냥 아무 데서나 놔도 작용하죠. 근데 탄성력은 원래 위치에서 놔봐야 스프링이 압축이나 인장이 안 됐으면 그냥 제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시작이 안 돼요, 애초에. 그래서 X만큼 잡아당겼다, 초기 변위를 X만큼 줬다가 탕하고 놓을 거예요. 그러면 스프링이 이쪽으로 물체를 당기겠죠? 늘렸으니까 얘를 놓으면은 이쪽으로 당길 거예요. 어떤 힘으로? 마이너스 kx i만큼의 힘으로. 왜냐면 x 플러스 방향으로 우리가 당겼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걸리겠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럼 또 적분을 해볼까요? 얘가 걸리는 힘이고, 그 다음에 뒤에 r을 해줘야 되는데, 스프링에 걸린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만 움직여요? x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x 방향 힘을 받죠. 따라서 얘도 결국엔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를 어디서 뭐 1에서 2까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는 이렇게 하시면은 얘가 뭐가 돼요? 내적했으니까 i 없어지고 마이너스 kx dx를 1에서 2까지 적분한 게 되고, 그렇게 되나요? 맞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중력에 대해 적분할 때는 위치에 상관없었는데 지금 x가 안에 있네요. 적분에. 그러니까 적분해주면은 (1에서 2까지) 이동을 하는데 마이너스 kx만큼의 힘이 걸렸다. 1에서 2까지 이동을 하는데 마이너스 kx만큼의 힘을 적분을 해줬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kx 제곱만큼의 일을 해줬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맞나요? 맞는 것 같네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우리가 여기까지 늘렸다가 여기 초기 x값을 0이라고 칩시다. 스프링이 늘어나지 않았을 때 위치.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당겼다가 탁 놨을 때
얘가 스프링이 잡아당기면서 일을 하겠죠. 스프링의 탄성으로 인한 일을 했을 때 딱 0을 지날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x가 0일 때잖아요. 이제 초기 위치는 0이고 얘가 나중 위치가 처음에 x만큼 당겼다가 놓았을 때 나중 위치가 x가 0일 때라고 하니까 얘를 풀면은 뭐가 남아요? 그냥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은 언제냐? 여러분들이 질량 m짜리 물체를 잡아당겼다가 x만큼 잡아당겼다가 탁 놨을 때 이 물체가 끌려가면서 스프링이 늘어나지 않았던 초기 위치를 딱 지날 때까지 여기까지 탄성력이 얘를 끌고 가면서 해준 일이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탄성력이 해준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거꾸로 물체를 잡아당겼으면은 여러분이 물체에다 해준 일이 계산을 하겠죠. 근데 그거는 탄성력의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였을 것이니 그러겠죠. 물체를 잡아당기는데 이제 그때도 사실 여러분들이 해준 일은 얘랑 같다. 크기는 그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아까 중력에 대해서 해준 일은 뭐 y만큼 이동을 했을 때 어떤 물체가 중력으로 인해서 y만큼 아래로 떨어졌을 때 중력이 물체에 해준 일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mg y라고 표현을 했고 지금 우리가 탄성력에 대해서 한 일은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표현을 했죠. 마찰력은 아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책에서 아마 다루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갈게요.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배울 거는 지금 어떤 힘이 물체한테 우선 다시 정리할게요. 어떤 힘이 물체에 가해져서 물체에 변위가 생겼을 때 그 변위에 대한 적분이 내적해 갖고 하는 적분이 지금 1이다 라는 거 얘기했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내내 했던 얘기 보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물체에 일을 해줬을 때 어떤 물체가 뭐 속력이 변했거나 뭐 어떤 이유든지 뭔가 발생을 했겠죠. 그 중에서 속도에만 관련된 일의 결과값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 라는 게 13.1b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물체가 이 궤적을 따라서 갑니다.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물체의 진행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은 우리가 탄젠셜 방향이라고 정의를 했죠. 그렇죠? 탄젠셜 방향 성분은 MAT라고 하고 걔는 어떻게 썼어요? MDT분의 dV 속력 변화라고 했죠. 탄젠셜 말고 어떤 성분 있어요? 노말 방향. 근데 노말 방향은 운동의 수직이기 때문에 이쪽이 진짜 노말이죠. 운동의 수직이기 때문에 속도의 수직이거든요. 애초에 그렇게 정의를 했죠. 근데 속도는 dt 오버 tr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밑에 분모가 스칼라네요? 스칼라는 상관있어요? 스칼라는 벡터 방향이랑 상관없죠? 얘는 지워줘요. 그러면 r하고 dr하고 fn하고는 수직이다. 근데 우리가 애초에 1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를 했어요? 이건데 노말 방향 힘은 여러분들이 백날 갖고 와봐야 수직이기 때문에 내적하면 0이에요. 그래서 노말 방향 성분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 1에서는 오로지 탄젠트 방향만, 탄젠셜 방향만 고려를 한다 라는 얘기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탄젠셜 방향 성분을 얘기하고 싶은데 얘는 탄젠셜 방향 성분을 dr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뭔가 나올 것 같잖아요. 탄젠셜 방향 힘을 받아서 변위를 아니면 이제 어떤 궤적을 따라 움직였을 때 그때 탄젠셜 방향 힘 성분을 싹 적분을 해주면 뭔가 탄젠셜 방향
힘이 해준 전체 일이 되겠죠. 해준 일. 그걸 계산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선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적분을 해주는 거는 일에 대해 적분을 해줄 거면 R 변위에 대한 거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얘는 실제 변이고 얘를 스칼라로 표현을 하면은 ds라고 해서 궤적 s 우리가 탄젠셜 노멀 얘기할 때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우선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렇게. 얘가 뭐랑 같아요 지금? 탄젠셜 방향 힘이랑 같죠? 그런데 여기서 시간에 따른 s가 궤적이었잖아요. 시간에 따른 위치, 그러니까 스칼라로 나타난 그 원점에서부터 어떤 점까지의 위치, 거리는 스칼라니까. 거리를 얘기하는 건데 시간에 따른 거리 변화 뭐예요? 속도잖아요. 그래서 m, v, ds 오버 dv로 정리가 되고요. ds를 이쪽으로 옮겨주면은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탄젠셜 방향에다가 dr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여기 둘에서 ds는 탄젠셜 방향이랑 둘이 방향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내적을 해준 거 결과가 결국에는 탄젠셜 방향 탄젠셜 방향 힘 크기에다가 그냥 s를 적분해 준 거랑 똑같아요. 이 부분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전 dr이라고 썼는데요. 얘는 벡터인데요. 근데 어차피 얘랑 같은 방향 성분만 취할 거잖아요. 내적한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ds라고 쓰고 스칼라 방향, 스칼라 값으로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어차피 한 방향이잖아. 얘도 s고 얘도 ds고 그 다음에 얘도 ft니까 그렇게 쓰는 것도 상관없다 라고 해서 얘를 하고 싶었지만 얘를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식에서 이렇게 구했네요. 적분을 해주죠. 그럼 어떻게 되냐? 점 1에서 2까지 어떤 점 1에서 점 2까지 진행을 하면서 탄젠셜 방향 힘을 받은 거에 대한 적분을 했다면은 경로를 적분을 했다면은 걔는 점 1에서의 속도 v에서 점 2에서의 속도 v까지 그러니까 얘는 위치에 대한 거고 얘는 속도에 대한 변수잖아요. 얘는 위치. 그러니까 1에서 2라는 거 얘는 위치에 대한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우린 위치가 아니라 속도예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 대응되는 속도를 가지고 적분을 해줘야겠죠. 미적분학 때 배우잖아요. 그래서 dv에 대해 써야 되니까 점 1일 때의 속도 v, 점 2일 때의 속도 v를 해주는데 안에 v가 있네요 이미. 그럼 적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mv고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 가는 동안 힘을 적분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긴 1에서 2까지 가는 동안 속도 변화에 대한 거니까 V1, V2를 이렇게 써주죠. 그럼 얘 뭐가 돼요? 어디서 많이 본 식이죠? 2분의 1 m V2가 먼저야지. 제곱 빼기 2분의 1 m V1의 제곱이 나옵니다. 2분의 1 mv 뭐예요? 운동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 우리가 어떻게 유도를 했냐? 옛날에 같았으면 외우라고 했겠죠.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탄젠셜 방향으로 힘을 준 거를 따라서, 그러니까 궤적을 따라서 탄젠셜 방향 힘 성분만 취해서 거기에 대해 거리 적분을 해주면은 이 경로를 따라 적분을 해주시면은 그게 2분의 1 mv 제곱으로 나오고 그래서 초기 속도, 나중 속도만 가지고도 이 부분 중요해요. 초기 속도, 나중 속도만 가지고도 그 2분의 1 mv 제곱끼리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얘가 뭐다? 라고 할 수 있냐? 탄젠셜 방향 힘을 얼마만큼 어느 경로로 어느 거리로 받아가면서 움직였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운동 에너지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중력, 탄성력으로 인한 변이를 얘기했잖아요. 이동을. 그럼 결국엔 걔가 뭐가 되냐면은 중력이나 탄성력이 탄젠셜 방향 성분이 되는 거고요. 중력이나 탄성력이 탄젠셜 방향 성분이 돼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중력이 해준 일 아니면 탄성력이 해준 일은 그 물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다? 속도 변화로 나왔다. 그 속도 변화는 운동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후에 다룰 거의 모든 문제들은 중력이나 탄성력으로 인한 일이 운동 에너지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해석을 하는 게 이제 주된 내용이 됩니다. 그게 이제 13.1C에서 하는 얘기고요. 몇 분 됐죠? 시간 꽤 됐네요. 그러면은 일률하고 13.1D 일률이랑 효율만 짧게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루는 많은 시스템들 아니면 많은 기계들은 그래서 힘에 대해 얘기를 하긴 하지만 주로 해석을 할 때는 에너지를 가지고 해줘요. 일이나 에너지. 그래서 어떤 기계가 있으면은 물리적인 일을 하는 기계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입력으로 어느 정도의 에너지 아니면은 그에 대응하는 일을 해줘요. 그러면 얘가 변환을 해줘가지고 에너지나 일을 해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자동차 엔진 같은 거.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뭐를 투입을 해줘요? 화학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배터리 아니면은 뭐 기름, 연료를 넣겠죠. 그러면은 연료를 태웠을 때 발생하는 열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열량. 아니면은 배터리가 갖고 있는 화학적 에너지가 있는데 그거를 전력으로 바꿔주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전력량인데. 그 여러분들 전기차나 아니면은 집에 전기 요금 한번 내보시면 자취하는 분들 알 거예요. 킬로와트 시라고 쓰거든요. 그게 전기 에너지의 단위예요. 에너지의 크기. 그 다음에 연료는 뭐 열량, 우리 잘 아는 거 있죠? 킬로칼로리. 뭐 그런 식으로 해요. 아니면은 다 에너지니까 에너지 단위 줄이라고 쓰기도 하죠. 어쨌든 연료나 배터리를 받아가지고 배터리는 어떻게 써요? 여기서 모터를 통해서 회전, 축을 회전하는 일로 바꿔주는 거고요. 회전하는 에너지로. 그 다음에 일반적인 엔진은 연료를 태워서 그 다음에 그걸로 뭐 피스톤을 움직여서 피스톤 운동 에너지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또 축을 돌리고 결국에는 회전으로 바꿔주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나 비행기에 달려있는 프로펠러 있잖아요. 얘를 통해서는 우리가 추력이라고 해서 힘을 내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힘을 발생해요. 근데 에너지인데요? 에너지는 일이랑 같은 거고 일이라는 거는 힘 곱하기 거리잖아요. 추력은 힘이랬는데 그럼 거리는 어디 갔어요? 그 힘을 줘서 밀고 간 거리가 있겠죠. 단순히 힘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걔를 해서 추력을 발생하면서 밀고 가야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힘을 백날 발휘를 했는데 변위가 0이에요. 이동을 안 했어. 그러면 걔는 한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도 같이 고려를 해주게끔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어떤 기계든지 간에 주로 다루는 거는 어떤 에너지를 받아서 다른 에너지 아니면 다른 기계적인 일 그것도 아니면은 뭐 우리한테 의미 있는 그런 일로 바꿔주는 게 우리가 다루는 거의 모든 기계들이 하는 일이에요. 뭐 꼭 그런 기계만 있냐? 여러분들 핸드폰 같은 거는 배터리를 가지고 전력량을 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연산을 했죠. 계산을 하겠지. 계산을 해서 결과를 냈는데 그건 기계적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기계적인 일이 아니고요. 결국엔 배터리를 쓰면은 뭐가 돼요? 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열로 바뀌는 거죠. 핸드폰 같은 거는 안에서 계산 열심히 해도 전력량을 뭘로 바꾼다? 열 에너지로 바꿔서 공기 중으로 퍼뜨리고 끝나는 거죠. 어쨌든 에너지를 다루는 거는 맞아요. 그런 문제들이 그런 시스템들인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 거예요. 에너지를 에너지로 바꿔주고 일을 에너지로 바꾸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중간에 손실이 있겠죠? 손실은 항상 뭘로 나오냐면은 결국에 열로 나가요. 우리가 쓸 수 없는 열.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모아서 의미 있게 쓸 수 없는 열 에너지로 나가는 게 주로 손실이고, 여기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게 연력학 2법칙이라고 나중에 연력학 때 배울 겁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그러면 에너지 총량만 가지고 계산을 하냐? 그건 아니고요. 대개 어떤 기계든지 간에 이렇게 꾸준하게 작동을 하잖아요. 엔진 같은 거 계속 작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단위를 쓰지 않고 시간당 에너지로 씁니다. 시간당 에너지가 얼마만큼 이 기계에 들어오고 이 기계가 시간당 얼마만큼의 일을 해내냐. 그러니까 에너지나 일을 시간으로 나눈 개념이 필요하죠. 그걸 우리가 일률이라고 쓰고요. 그 단위가 잘 알고 있는 와트예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들이나 어떤 기계들도 여러분들이 단순히 에너지 들어오고 에너지 나간 비율로 보는 게 아니라 시간당 에너지, 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일, 여러분들이 발생하는 일률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효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효율이라는 게 연료를 태우는 엔진에 대해서는 시간당 연료를 얼마나 쓰고, 시간당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당 연료를 얼마나 쓰고 거기서 시간당 에너지, 그걸 일률이라고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와트, 킬로와트 아니면은 마력이란 단위로 내죠. 그러니까 엔진이 몇 마력을 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엔 바탕에 뭐가 깔려 있어요? 엔진에 연료가 시간당 얼마씩 타고 있다라는 게 있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서로의 비율을 가지고 효율이라는 거를 뽑아내는데, 일반적으로 엔진은 잘해봐야 효율이 50%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연료를 태워서 나오는 열량의 50% 정도만 기계적인 일로 바뀌고요. 나머지는 그냥 쓸모없는 열로 빠져요. 그래서 배기가스 열 아니면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 그런 걸로 나가고, 배터리 같은 건 좀 더 효율이 높겠죠? 배터리에 있는 전력량으로 모터를 구동하면은 아마 그거보단 효율이 좋을 거예요. 뭐 그런 정도의 문제들이 이제 실제 우리가 설계하고 다뤄야 되는 그런 기계들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13.1장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13.2장으로 넘어갈게요.